이 화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태나 전송 수수료율을 확인할 때 주로 mem풀 스페이스를 활용하죠. 하지만 막상 접속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뭘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하! 그래서 오늘은 mem풀 스페이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mem풀은 어디 있는 걸까요? 중앙 서버가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노드에 달려 있어요. 모든 노드가 블록체인을 갖고 서로 동기화하는 것처럼 mem풀 또한 모든 노드가 갖고 있으며 서로 동기화하죠. 이렇게 저희 집 플로드에도 300메가의 mem풀이 있답니다. 블록체인처럼 mem풀 또한 P2P로 서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 밑줄 쫙 해주시고요. 이제 mem풀 스페이스를 접속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한국어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한국인 비트코인 개발자 켈빈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mem풀 스페이스에서 보이는 정보들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mem풀에 대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mem풀 스페이스에서 보이는 mem풀 정보와 나의 플로드를 통해서 보는 mem풀 정보는 약간 다르죠. 하지만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해요. 이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일반 mem풀 스페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엔 블록들이 있어요. 이 퍼런 부분들이 실제 채굴이 되어 체인에 연결된 블록이에요. 각 블록 위에 블록 높이가 숫자로 쓰여 있죠. 반대쪽은 mem풀에서 대기 중인 트랜잭션들을 활용해 앞으로 채굴될 블록을 예상해 놓은 거예요. mem풀 스페이스에서 예상해 놓은 것이니 그대로 블록이 생성되지는 않겠죠? 예상은 예상일 뿐 실제 블록을 구성해서 채굴하는 건 채굴자이니까요.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화살표를 누르면 좌우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을 가만히 띄워놓고 계셔보세요. 새로운 블록이 채굴되면 알람음과 함께 블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이번엔 블록에 쓰여진 값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블록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의 평균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범위, 블록의 사이즈,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개수, 블록이 채굴된 시간이에요. 수수료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단위는 사토시 퍼 V바이트, 다시 말해 가상바이트당 사토시 비율이죠. 이 가상바이트가 무엇이냐? 2017년 세그윗이 도입되면서 생긴 개념인데요. 서명 부분을 따로 빼내면서 블록 무게, 가상바이트 개념이 생겼고 이걸 기준으로 수수료를 측정해요. 좀 어렵죠? 세그윗의 개념이라던가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토끼굴에 빠져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차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신 키팅님의 영상을 위해 링크로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래도 수수료율은 알아야 하는데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수수료율을 기름값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얼마의 기름값이 적당한 건지 요즘 기름값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대충 느낌으로 알잖아요? mem풀을 자주 들여다보면 수수료율이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수수료율 차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차트 아이콘을 누르시고 채굴, 블록 수수료율,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올타임 블록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 현재의 수수료율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넘어가서 밑에 있는 트랜잭션 수수료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얼마 정도의 수수료율로 설정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높은 우선순위에서 보여주는 수수료율로 설정하시면 트랜잭션이 거의 바로 블록에 포함될 거고 중간 우선순위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블록에 포함될 거예요. 낮은 우선순위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블록에 포함될 거예요. 최하위 우선순위는 급하게 보낼 필요가 없고 언젠간 들어가겠지 하며 계실 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물론 이 모든 건 예상이지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이 부분은 mem풀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 mem풀에 몇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사용량을 보시면 300메가 중에서 1.46기가가 차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이 구동하는 플로드의 경우 mem풀이 300메가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채굴자들이나 mem풀 스페이스는 더 큰 용량의 mem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em풀 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mem풀에서는 제한 없이 mem풀에 트랜잭션이 들어가지만 내 플로드의 mem풀은 300메가로 제한되어 있죠. mem풀이 꽉 차 있을 경우 퍼징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책정해서 트랜잭션을 만들면 다른 mem풀에서 트랜잭션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mem풀이 터질 것 같을 때는 퍼징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크롤을 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난이도 조정을 볼까요? 난이도 조정이 뭔지 모르신다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라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2주 동안 2016개의 블록이 채굴되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 블록이 어떤 속도로 생성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적정 속도로 채굴했을 때의 블록 수, 적정 속도보다 빨리 혹은 느리게 채굴된 블록의 수, 난이도 조정 기간 동안 남은 블록의 수가 표시되고 평균 블록 생성 시간, 다음 난이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며칠 후 이루어질지 나타내줘요. 그 밑에는 들어오는 트랜잭션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초당 몇 VB가 맨풀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네요. 스크롤을 내려보면 RBF를 적용한 트랜잭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RBF란 이전에 만든 트랜잭션의 수수료율이 너무 낮아 컨펌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율을 높여서 다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설정했던 수수료율 그리고 수수료율을 얼마나 높였는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네요. 오른쪽엔 맨풀로 들어오는 트랜잭션들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채굴된 블록을 하나 클릭해 볼까요? 블록의 해시, 시간, 사이즈, 무게, 수수료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어떤 채굴풀에서 채굴했는지도 나오네요. 오른쪽엔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이 시각화되어 있어요. 가상 크기가 클수록 알갱이가 크고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밑에 가라앉아 있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있어요. 트랜잭션을 하나 클릭해보죠. 도표 보기를 클릭해주면 어떤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을 해석해보자면 인풋으로 3개의 UTXO를 합쳐서 아웃풋으로 2개의 UTXO를 만들고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트랜잭션이에요. 아래 보시면 인풋 주소와 아웃풋 주소들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거래소나 들락날락거리며 가격만 확인하는 것보다 수시로 맨풀 접속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비트코이너의 길 아닐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2100만! Not your keys, not your 비트코인